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전화 상담 주상 전화 시작합니다. 권재현 아나운서가 이번 주 휴가를 떠나서 제가 오늘과 금요일 이틀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시원하게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을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전쟁 확전 우려에 1%대로 하락세 출발했던 우리 국내 증시가 장중 한때 낙폭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지수 빨간불로 전환을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 등 2차 전지주들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코스닥 지수가 장중 한때 빨간불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내일 또 휴장이죠. 개천절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계 매물이 출회되면서 결국에는 양대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 지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퐁당퐁당 장세가 이어지면서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 고민 확실하게 덜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두 가지 종목, 음식료주와 메타버스 관련 종목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우리 시청자분들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4919번으로 전화 주셔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음식료주, 지금 조정은 매수 기회다라고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음식료주에 대한 의견 받고 있고요. 또 메타버스 관련 종목도 보유하신 분들 지금 바로 02-2000번-491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있었던 이슈 3가지를 한번 정리하고요. 또 투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후장에 비철금속 테마주들 급등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알루미늄 압출제 덤핑 판정을 내리면서 PJ메탈이 상한가로 직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내 약간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윗꼬리를 조금 달았고요. PJ메탈 22%대 급등세로 마감 지었고요. 알맥도 11%, 조일 알미늄도 장중한 때 20%대까지 급등했다가 4%대에 마감 지었습니다. 이어서 중동 분쟁 관련 종목들 오전장부터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미 증시에서도 중동 분쟁 관련 종목들이 강했다면 우리 증시에서도 방산과 해운, 정유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유주들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흥구석유가 오늘 1등주였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고 7%대로 마감 지었고요. 한일단조도 8%, LRG넥스원도 3.79% 상승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중동 분쟁 관련 종목들 오늘장 윗꼬리를 약간 달았기 때문에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크게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9월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 종목들, 화장품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9월 화장품 수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또 지금 중국도 국경절 연휴를 맞고 있는데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유입 기대감이 있으면서 소비 증가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론 현상인 걸까요? 혹은 중동 분쟁 이슈 때문에 화장품주들 이슈를 받지 못했던 것일까요? 실리콘투 화장품주의 대장주죠. 오늘 8%가 넘게 급락을 했고요. 또 아이패밀리 SC도 8%대 급락 마감했고 토니모리도 오늘 3.8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3가지 이슈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민푸름 대표, 이창대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핫했던 이슈 3가지에 대한 투자 전략 짚어주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비철금속 테마주에 대한 투자 전략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알루미늄 덤핑 관세를 물리겠다라는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PJ메탈이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제에 대해서는 최고 376%에 달하는 덤핑 판정을 내렸고요. 한국산에는 최대 3%대 비교적 경쟁국 대비 낮은 덤핑 마진을 산정했습니다. 특히나 알맥은 덤핑 마진이 0%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미국에 공장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창대 대표님. 네. 지금 이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확 급등을 했어요. 수급이 확 쏠렸는데 금요일장에도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 바라보고 계실까요?
단기적으로는 확실히 우리나라에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원자재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수혜가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이 어떻게 보면 공급 충격으로부터 오는 가격 상승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딛고 투자를 해야 할까를 고민해 보면 사실 큰 돈을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런 공급 충격이 아니라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원자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하는 것은 공급 충격이 아닌 수요가 밀어올리는 가격 상승. 그걸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혹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하나씩 그런 종목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푸름 대표님한테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자동차 업계도 좀 대미 수출 관세를 덜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자동차 부품에 이런 알루미늄 압출제가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자동차 업계가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힘이 좀 모자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알루미늄 덤핑이란 이유 때문에 자동차가 실적 개선에 뭔가 가능성이 있다, 전망이 나온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죠. 그리고 지금 원자재 관련주들이 사실 중국의 이제 부양 정책,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이 펼치면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힘을 받고 있어요. 이게 시장에 힘이 없어서 조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시장에 힘이 없으면 스펙주나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쏠쏠하게 또 재미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이제 이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루아침에 급등 후에 급락이 출현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이번 주가 지금 퐁당퐁당 휴일이 있죠. 요것 때문에 더더욱 좀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민 대표님은 좀 다소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이 대표님한테 추가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전에 종목별로 좀 콕콕 집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PJ 메탈부터 알맥, 다른 종목들 그럼 좀 엮어서 콕콕 집어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그렇게 좋은 의견을 내질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공급 충격 때문인데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닥터코퍼라고도 이제 얘기하는 구리 관련된 종목들은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원자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이 유동성이 확보되다 보니까 이 중국조차도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완화 스탠스로 나아가고 있죠. 이 완화 스탠스로 나아가다 보니 중국 경기 활성화가 기대가 되고 우리가 흔히 경기의 선행지수,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얘기하는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같이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구리 가격 이제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5월 달까지 굉장히 많이 구리 가격이 올라갔다가 8월 초까지 조정을 받고 최근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쇼크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기라는 것은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지금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넘어간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결국 시간이 해결해주면서 구리 수요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가 회복되면서 구리 수요가 가장 먼저 올라가고 중국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수요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아니더라도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구리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또 있죠.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이슈에서 다루기도 할 텐데 일단은 구리 관련된 종목들은 많습니다. 이구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풍산이라는 기업이 구리에 대표적으로 이제 같이 연동이 되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구리가 5월 달 고점을 찍고 떨어졌는데 마찬가지로 풍산도 5월 달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오고 8월 초에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리 차트를 봐서 이제 여러분들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구리 가격 상승에 비해서 풍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구리 가격이 장기적으로 호경기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더 올라간다라는 걸 믿는다면 이 풍산 주가 역시도 같이 좀 따라갈 수 있겠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이슈도 물론 있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도 조금 더 안정적인 풍산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철금속 테마 내에서 구리 관련주에 꼭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경기 선행 지표로도 꼽히는 코퍼지수, 최근 구리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풍산을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주가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전쟁, 저희가 앞서 짚어봤었죠. 5차 중동전쟁 확전 위기감에 방산 해운 정유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 민 대표님, 윗꼬리를 많이 달았어요. 금요일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최소한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시장이 좀 외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다고는 하는데 결국에 시장이 이기는 종목이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거나 어떤 이 호재거리가 있더라도 시장이 주목을 하더라도 이 지금 수급 상황이 받쳐주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시장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이 휴일 전날 특히 오후장에서는 좀 매수세가 몰리는 경향이 종종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것도 좀 내려놓고 봐야 될 정도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 관련주들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어요. 방산이나 이런 해운이나 이제 정유 관련주라고는 하는데 원래 그 전에 이렇게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 이 이슈가 있기 전부터도 해운주는 굉장히 좀 말이 많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죠. 지금 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 전쟁 양상에 따라서 이 수급이 계속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주춤할지 이거는 다음 주 정도가 돼야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민 대표님은 역시나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이 대표님한테도 여쭤볼게요. 그래도 좀 먹을 자리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방산, 해운, 정유주 중에서 그래도 조금 그나마 나을 것 같은 섹터를 꼽아주셔도 좋고요. 투자 전략 한번 세워주실게요. 일단 방산 관련된 종목은 이제 트럼프 이슈도 우리가 일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주국방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수출 모멘텀을 가지고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돌발적인 이슈가 뜨면서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나왔죠. 저는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은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지금 이런 중동발 이슈로 어떻게 보면은 급작스러운 이슈에 맞춰서 수혜를 기대하면서 들어간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알루미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쟁 이슈가 터지면 알루미늄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비축해 놓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가격도 올라가고 관련된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그러면은 유가가 이제 또 치솟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방산주가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러는데 제가 방금 전에 구리 관련주로 풍산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전쟁 이슈가 나오게 되면 알루미늄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면은 알루미늄 종목도 아닌데 왜 방산주로서 우리가 풍산을 또 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차트를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풍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탄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총알이라고 보통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또 구리로 만들어진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루미늄이 전쟁 수요에 많이 들어간다라는 상식과 좀 다르더라도 경기에 수혜를 받으면서도 또 전쟁, 방산 이슈까지 들어간 게 풍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현대 로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지금 이슈에서 구리 이슈까지 같이 엮여 있는 풍산 종목을 방산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전쟁 관련주 안에서 방산주를 가장 탑으로 찝어주셨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또 한 번 풍산을 또 한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관심 종목으로 지정해놓고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유가를 또 언급해 주셨어요. 유가가 급등하면 또 우려가 되는 게 물가 상승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지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증산이 유력하고요. 또 지난해 9월 93달러를 한번 돌파했던 거를 감안해 본다면 지금 급등을 했어도 70달러 선은 그다지 부담스럽진 않은 자리입니다. 특히나 최근
최근에는 또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 또 시장에서도 국제 유가 추가 급등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우리 민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가가 어제 저녁에 굉장히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0 부근이고, 오늘 아까 이란과 이스라엘 요 이슈가 있기 전부터 사실 해운 쪽에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게 유가 문제도 있었거든요. 이 운임이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제 이 전망이 많았는데, 이번에 항만 파업이 같이 좀 연달아서 이제 벌어지면서 또 저는 해운 쪽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공포가 이제 확산이 되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의 가장 큰 어떤 공포는 경기 침체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유가가 많이 오른다고 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조금 고민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가가 그리고 사실 그 전 고점 $90 근처에 가기까지에는 그렇게 오펙이나 이제 그렇게 놔두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계속적으로 해운 관련주가 조금 방산이나 좀 엮여서 같이 시장에서 좀 상승 탄력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 대표님이 해운주를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지금 해운주들도 최근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 항만 노조가 파업을 시작하면서 해운주들 최근 또 해운 운임 상승 우려감에 관련 종목들로 시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이 대표님한테 또 추가 질문 한번 더 드릴게요. 네. 해운주들도 좋게 보실까요, 그러면? 저는 해운주 역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가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방금 이제 진행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지만 이 유가가 최근도 아니죠. 바로 이제 간밤에 크게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건강한 것이지 공급 충격이 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전쟁 이슈가 나가지고 공급에 차질이 생길까 봐 유가가 뛴다? 이런 것은 단기성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이게 크게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하고 장기화되기가 어려워요. 결국 이제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원유 수요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좋아져야 합니다. 근데 최근에 금리 인하하는 명분이 뭐였죠? 이 경기가 별로 좋지 않아질까 봐 그게 우려돼서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불경기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불경기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전쟁이 이길 것이냐 이 이슈 중에 무엇이 더 세냐를 우리가 가늠해 봐야 하는데 글쎄요. 제가 항상 지금까지 경험을 이제 비추어 봤을 때 거의 이 전쟁이라는 이슈가 이겼던 적은 매우 희박합니다.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수요 이슈가 훨씬 더 컸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이제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유가가 고점 대비해서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이렇게 빠진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7월, 8월, 9월 넘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단식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올랐다고 하지만 글쎄요. 이게 장기적으로 완전 추세가 바뀔 정도로 전환될지는 저는 좀 희박한 확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박한 확률이기 때문에 절대 다수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 이슈가 생각보다 더 세져서 유가가 다시금 올라간다? 그럼 증시에 엄청난 타격이 단기간에 좀 올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항상 증시 분석을 할 때는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향성을 따져가면서 하셔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전쟁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하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무너진다? 이런 시나리오는 제가 봤을 때 경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유가는 이대로 안정이 되는 구조고 나중에 이제 경기가 안 좋다는 명분을 삼아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로 인해서 호경기가 유가를 밀어올리는 순서가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 통해서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